자, 우리 산타각경 162쪽 지난번에 우리 찬원통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누진통 읽을 차례인데 숙명통과 찬원통과 누진통의 차이는 누진통에서 숙명통과 찬원통 보편성, 내 마음의 기억의 보편성, 그 다음에 내 예측의 보편성. 사람은 항상 기억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이 항상 개인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기억은 한계가 지어지고 그 예측은 틀리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편성을 가질 때 기억은 확실히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예측은 비교적 적확할 수가 있습니다. 적확. 정확은 아니고 적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뭐냐면은 우리가 누지통과 천안통을 이해하시는 게 좋고, 숙명통과 천안통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숙명통은, 누진통은 고집멸도를 깨닫는, 즉, 사제를 깨닫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색계에서의 결론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 사성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문으로는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그러니까 그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를 깨닫는 게 이게 왜 진리인가? 진리라는 것은 뭐 명확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고오라는 것도 진리일까 했을 때 우리 갸우뚱하는데 도라는 것은 지금 완성된 거야. 가야 될 길이야. 가야 될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즉 도에서 도달한 것이 진리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정적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업 속의 존재입니다. 업 속의 존재. 즉 과정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과정적 존재의 진리는 뭐냐니까 항상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죠. 어디로? 열반 쪽을 향해서. 그래서 고집멸도 했을 때 멸이 진리기보다는 뭐가? 도가 진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진멸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색계사선의 뭐냐면은 성취입니다. 색계사선의 성취입니다. 그게 이제 누진통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지금 안 나온 게 뭐죠? 사성제 나왔는데 연기가 안 나왔죠. 아직까지 부처님이 그래도 연기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연기가 안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사성제를 깨달았으니까 뭐야 연기의 깨달음은 어디서 나겠어요? 무색 처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색 처정에서 연기의 깨달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색 처정에서 우리가 연기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연기법의 낱낱의 표현이고 결국 연기법을 깨닫는 그래서 연기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상수멸정을 거쳐서 아라한 과를 증득하게 되면은 우리는 열반을 성취했다. 즉 열반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아라한이 성취한 열반은 뭐라 그러냐면 응공이라고 말 그대로 아라하트 응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즉 공양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이번 인도 가니까 그 뭐야 겐지스강 강가강에서 저녁마다 하는 바라문 힌두교 힌두 의식을 보고 왔는데 그 힌두 의식을 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원래 한 게 뿌자가 아닙니다. 공희 희생을 바친 거지. 공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공희라 그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그것은 공희이고 희생을 바치는 것이고 누군가 일방적인 헌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사 의식이고 세상은 뭐야? 영기적 세상? 세상은 공양이라. 공양. 공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서로서로예요. 서로서로입니다. 공양이라는 것은 서로서로입니다. 그 서로서로 즉 영기적 세계에서의 깨달음 그 산물이 공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하트라는 것은 그러한 공양을 깨친 자. 공양 안에서 성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우리는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무색 처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예측하면서 경전을 읽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불교 설명하는 저도 뭐 지금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공양하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하는 거야. 그 생각해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아직 갈갈 멀었어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뭔가 한 수씩 했다, 뭐 했다 라고 하는데 착각이지. 자, 어쨌든 우리 경전 읽읍시다. 49번 162쪽.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숙명통과 천안통을 가졌기 때문에, 즉 숙명의 깨달음과 천안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진, 현재에 있어서 동요 없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 뭐냐면 누진통을 깨달은 자에게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달합니다. 물론 이 괴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리적 괴로움 내지는 의식적 괴로움에 한정해서 자꾸만 괴로움을 이야기하시는데, 불교에서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느끼는 것만 괴로움이에요. 아니 무명, 내가 알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괴로움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있는데 알지 못하는 괴로움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의 백미죠. 그게 세계사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괴로움이다. 밑에 아래 단락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대로 곁들어갑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괴로움이 어디서 기인하느냐 했을 때 초보적 이야기를 했을 때는 가래와 집착입니다. 초보적 이야기를 했을 때는 가래와 집착. 우리가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에 설명할 때는 가래와 집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래와 집착이겠어요. 가래와 집착 그 이전에 가래하게 할 수밖에 없고 집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미 자기 애라는 게 있어요. 자기 애라는 게 있거든. 이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기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 이기, 이것이 괴로움의 이름이다. 왜 어디서 괴로움이 일어나느냐? 나라는 전제에서 괴로움이 일어나. 나라는 전제. 다른 건 다 문제가 생겨도 뭐가 문제가 없으면 돼요? 아마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괴로움이 일어납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죠. 멸. 이게 점점점 했는데 이 형님도 몇 자 되지도 않는데 그걸 점점점 하면 어떡해. 책에.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죠. 멸. 그러니까 멸하는 것은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소멸도 아는 거예요. 소멸을 아는 것이 뭐죠? 나라는 관념에서 해탈하면 되는 거죠. 나에게서 해탈하면은 소멸이라는 것을 알지. 근데 나에게서 지금 아직 해탈했어요. 군더더기가 남아있어. 군더더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뭐야? 내 중심적으로. 그래서 그 나를 해탈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영기적 깨달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 나라는 것을 해탈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번뇌의 소멸은 뭐냐? 나라는 관념의 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이게 도닦음이라는데 이게 이런 번역들이 덜 떨어진 번역. 실천이다 이렇게. 실천이다 실천. 도닦음 하면 이게 중국 냄새가 확 나잖아. 이런 말씀 안 됩니다. 막가라 길이죠 길. 길이라는 이야기는 실천입니다. 중국적 도하고 다르거든. 이런 번역들을 왜 선택했는지 이런 게 이제 좀 번역하신 분에 대한 뭐냐면은 내가 속상함.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색을 못 벗어든지는 그냥 현대적 언어 있잖아 실천. 왜 옛날 그냥
구태연한 도닥금. 6조가 그렇게 거울 닦지 말라 했는데 6조조차도 거울 닦지 말라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돌을 닦으려는지 몰라. 그러니까 도닥금은 싹 다 길거리 수리하는 사람들이잖아. 예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다도가 뭐죠? 목구멍이에요. 다도. 차 물 지나가는 길이잖아. 뭐 목구멍을 자꾸만 닦으려고 그래. 다도를 목구멍이면 차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차는 다도가 아니고 차음미입니다. 미. 미. 그러니까 우리가 다도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동양적 표현이고 차도 음미가 있잖아요. 마시는 것 행위가 있고 그 안에서의 뜻이 있을 거잖아. 맛만 있겠어요? 다 뜻. 음미가 있고 그 음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일본에 다도 배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이거 찬물 하나 다리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나. 차 기다려서 속이 터져 죽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 차 말리가지고 볶아가지고 이제 그냥 우리 어떨 때 왜 짜장면 기다려서 속 터지면 그러잖아요. 밀가루 돼서 빠우라 이러잖아. 하나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도 못 견디잖아요. 일본 다도가 그렇고 중국은 다도가 있어요 없어요? 막 뜨거운 물 뻘뻘 부어가지고 막 대충 먹습니다. 그거 한다고 뭐 또 중국 차 위에 뭐 닭이 위에 물 뿌리고 하잖아요. 형식이지 폼 잡는다고. 중국 차는 그냥 먼지가 많기 때문에 찻잎을 잘 씻어내서 그다음에 우려 먹는 게 중국 차의 내용입니다. 우리 뭐 중국집 가면은 뭐죠? 자스민 차나 내지는 우렁차 주잖아. 중국 사람들은 그래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차 마시는 겁니다. 오로지 물이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찻잎도 귀하죠. 뭐 요즘이야 농약 치고 뭐 치고 해가지고 찻잎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만은 그걸 유기농으로 기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벌레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진짜 뭐 고관 대작들이나 임금님들이나 마시는 거였죠. 거기에다가 이제 선비니까 뭐니까 조금 격식을 갖추는 거지. 이렇게 좀 다르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차 문화가 이제 조금 중립적인데 커피한테 다 졌지. 그죠? 여러분 댁에서 커피 잘 내려 먹습니까? 밖에서 그냥 돈 좀 있을 때는 스타벅스 가고 없을 때는 백다방 가고 뭐 그렇게 대충 하잖아요. 그럼 막 적당할 때는 이디야 가고. 그래서 우리 동네도 커피집이 식당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차라는 것이 편리함에 뺏기는 거거든. 그다음에 커피가 주는 중독성도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뭐 도 따지고 뭐 따지고 할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그냥 도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사람 이상해집니다. 질박하게 공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실천, 즉 무아를 체득하게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 체득하려면 어떤 길을 가야 돼? 어떤 실천을 해야 돼? 정견, 정사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정까지의 실천을 하면 무아를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바른 견해는 뭐예요? 나의 치중한 견해예요. 안 그러면은 바른 견해 항상 나는 내 입장이고 다른 사람 입장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견해야.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하니까 뭐 고집멸더니 불교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바른 견해라는 것이 그런 견해. 바른 생각은 여러 생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 여러 생각인데 그 생각 중에 어느 생각이 맞아요? 그 생각이 맞을까? 그 상황에 적절한 게 맞을까? 그렇죠. 그 상황에 적절한 게 맞습니다. 어떤 생각이 맞는 생각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떤 주장이 시공을 초월해서 딱 맞는 생각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고 그게 적절해야 돼. 시적절하다는 얘기가 표현을 쓰잖아요. 시적절. 내가 뭐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돈을 막 열심히 벌고 하는 게 되지. 근데 내가 부가 막 많은데도 아주 돈만 번다면은 그 부가 부겠냐고. 그 사람은 지금
부를 가진 거야? 버는 재미만 있는 거야? 버는 재미만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돈이라는 우리가 사용물, 예? 수단을 곡해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생각을 시적절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시적절한 생각에 의해서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내 중심적이야. 안 그러면 연기적 상황 아래에서의 내 처신이야. 연기적 상황 안에서의 자기 처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무합니다. 무하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참선해가지고 무 이래가지고 무하 되는 거 아니야. 무이라는 사람은 고집만 늘어나는 거지. 50번. 그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그는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합니다. 존재에 기반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합니다. 무명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합니다. 자, 고진멸도를 알았는데 고진멸도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감각적 욕망 차원의 고가 있고 존재 차원의 고가 있고 그다음 무명 차원의 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평소 고를 가지고 있는 건 뭐죠? 욕망 차원에서 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대적 소외, 차별 이런 것에 의한 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아이들을 키워도 둘째 놈이 첫째 놈 불화할 수도 있고 첫째 놈이 둘째 놈 불화할 수가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를 것 아닙니까? 물론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라고 퉁치지만은 깨무는 것도요. 확 깨무는 것도 있고 덜 깨무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르거든. 근데 그런 차별을 절대적으로 상대적이잖아. 상대적인데 그것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절대적. 그게 왜 절대적이 되느냐?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모든 앞에 감각적 했잖아요. 감각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상대적일까 절대적일까? 절대적입니다. 그 절대적 감정에 다 빠져 있어요. 우리는 욕망이라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아.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아. 사실이에요. 그냥 내가 그 절대적인 감정에 빠져 있는 거야. 절대적 감정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아줘야 되는 과일바나, 과일바나의 감정에 빠져 있는 거거든. 이런 말 쓰면 사람들이 강의 듣기 힘들어 한다더라. 여기 화면 보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말 자꾸만 써야 유식해집니다. 생각을 더 하고 그런 말 뜻을 자꾸만 알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불편함이 없잖아요. 하도 써가지고. 이제 이런 말 듣고 잘 모르면은 뭐라 생각해야 되겠어? 아, 내가 공부해야 되겠고. 아니고, 이거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면요. 계속 모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알아? 들으니까 쓰고 있다는 거야. 알아들으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지. 이 지금 그림자 보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데 공부를 하셔야 돼. 대충 해가지고 우리 공부하는데 제일 문제가 여러분 이거 글자 하나하나 따지면은 다 우리가 알까요? 그냥 지나가는데 아는 척 할까요? 그게 모름의 핵심입니다.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해요. 가장 쉬운 우리가 흔히 쓰는 수단이 빠따는 법국경 읽으면 내가 다 아는 언어 같아서 아이고 무슨 이게 경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거 따지면 다 모릅니다. 원망 후회 알아요? 원망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으면서 원망과 후회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원망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다 해서 원망과 후회를 알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저것 또 씻고 그냥 몰라 퉁 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단박에 깨친다 이런 게 있고 뭐 어? 변성한다 이런 이야기 있고 이러니까 그게 좋아서 그냥 그거 듣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의 무지는 아주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잘 따져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욕망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그죠? 감각적 욕망 절대적이라는 것도 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가 있는 거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느낍니다. 근데 그 표현해요. 감추고 있어요. 감추고 있으니까 마음병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은 자기 느낌은 이런데 그것에 대해서 표현해가지고 자기는 그것이 일반적이고 설득 다른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야기하니까 자꾸 벽에 부딪히거든. 아니 저 그냥 최전방에서 그냥 대치하고 있는 군인이 고생할까요? 안 그러면은 PX에서 출퇴근하면서 하는 애가 고생할까요? 이 절대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누구나 다 어떻게? 옛날 6개월 방위도 옛날 우리 요즘은 없지만은 6개월 방위도 지가 이 세상에 제일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거. 왜 그냥 감각적 욕망 때문에 그래요. 감각적 욕망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제일 불행하지. 그래서 우리가 누가 불행한가 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 그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 하나의 얻을 수 있게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 게임이 영화에서는 그건 누구야? 걔 나온 영화. 줄리아 로버츠 나온 영화. 휴그랜트하고 무슨 언덕이냐? 휴그랜트하고 줄리아 로버츠하고 로팅힐. 로팅힐. 그 영화 보면은 둘러 앉아가지고 누가 제일 불행한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영화 봐도 대충 봤구나. 그냥 휴그랜트 잘생긴 것만 봤지. 에이, 오늘 저녁에 다 보세요. 그 달달한 영화잖아. 저도 뭔가 달달함이 필요할 때는 그 영화 봅니다. 한 번 더 보면은 여전히 봐도 달달해. 봐도 달달해. 뭐 그런 일이 없지? 그런 일이 뭐 있겠어요? 옛날 그 귀여운 여인? 그런 일이 뭐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뭐 달달하잖아. 달달. 아니 사탕 하나 딱 무는 거랑 똑같은 거지. 사탕이 뭐 달달하지. 근데 어떻게 금방 녹고 말잖아. 그 정도의 뭐 효능은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 뭐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그 달달한 거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예? 욕망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고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 존재기나 번뇌가 있죠. 존재기. 여러분 잘생긴 게 좋을까요? 머리 좋은 게 좋을까요? 하니까 잘생기고 머리 좋은 게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그랬지? 나 미리 알고 그래 이야기한 거야. 잘생기고 머리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입니다. 잘생겨도 하는 건 그건 감각적 욕망이죠. 이목구비가 수려한 게 좋은 거지. 근데 머리 좋은 거는 그거는 욕망 차원인가 좀 다르죠. 왜냐면은 잘생긴 건 타고나야지. 물론 후천적으로 뜯어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공사한다고 뭐 대단하게 뭐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집니다. 나중에 결국 이상해지지. 그런데 머리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잘생긴 것보다 머리 좋은 걸 택한 거.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살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뭐 못생기면 잘생기면 잘 못 사나?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배우들 보면 뭐 잘생긴 거 하나로 그냥 평생을 그냥 쭉쭉 가잖아.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잘생긴 것도 좋지만은 머리 좋은 것을 그렇게 바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존재에 대한 기난 번뇌 때문에. 왜냐니까 그게 우리가 즉 머리 좋은 게 앞으로 가질 내 지금 욕골 말고 나를 갖추는 허울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게 존재를 규정하는 양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야 일단 어떻게 해요?
좋은 학교로 갈 수가 있으니. 머리 좋아야 일단은 뭐예요? 좋은 직장, 좋은 자리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교, 뭐 좋은 학교에 김태희 같은 배우도 있는데 좋은 학교 가면은 거기도 잘생긴 사람 있고 못생긴 사람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학교 가도 잘생긴 사람 있고 못생긴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학교에 잘생긴 사람이 많을까 안 좋은 학교에 잘생긴 사람이 많을까? 좋은 학교 가면요 공부한다고 덜 꾸며요. 근데 좀 덜한 학교 가면은 공부한다고 덜 꾸밀까요? 공부할 시간을 없애서라도 잘 꾸밀까요? 그래서 좀 덜한 학교 가면 훨씬 더 이쁩니다. 더 잘생겼고. 그 이제 이것도 가일반하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존재에 기인한 본능 때문에. 요즘 지금 의사들 때문에 난리잖아. 의사 2,000명은 갑자기 어떻게 늘리겠냐마는 의사 늘린다면 이제 뭐 고3 학부모들 난리 난 거지 이제. 다 의대 보내. 다 의대 보내려 그러겠지. 의대 보내려 그러겠지. 예. 왜 의사가 저희 대학 올 때만 해도 의대 그래 안 쳐줬어요. 의대 점수가 낮았습니다. 어. 지금도 이제 물리과가 제일 높지만은 다른 거하고 의대는 뭐 적절했어요. 왜냐니까 그 의대 가면은 일단 다른 사람 병자리를 자꾸만 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 그다음 외과 의사 가면은 째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친척 같은 경우에도 뭐 의대 가냐 공대 가냐 해서 결국 공대 갔는데 지금 후회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 또 좀 약간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막 문과였는데 문과에 막 그때는 우리 20점씩 깠잖아. 이과로 전향하면은 20점 내렸거든. 그런데도 지방 의대 가가지고 지금 개업해가지고 잘 사는 친구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의사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존재 기인은 번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면 허준할 일입니까? 정승판서를 해야 될 일입니까? 그잖아요. 조선시대 가면 중인입니다. 중인. 중인이라는 계급적으로 고귀한 신분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뭐 한국 사회에서 제일 핫한 사람들은 다 돈 많은 사람 재벌들이잖아. 조선시대가 봐야 중인이요. 신분적으로 더 이상 출세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다르지. 존재에 대한 기인한 번뇌가 다 달라집니다. 뭐 여전히 지금 부처님 때는요. 출가 못해가 난리지. 우리가 다음 읽을 경도 살룩 사골루다이경도 뭐냐면은 유행성들 나오는데 부처님 시대 유행성들이 그렇게 많은 게 결국 그 뭐냐면 마치 그거예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할 때 베트남에 참전할 때 미국의 가장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영향을 끼쳤던 문화가 히피즘입니다. 여러분 히피족 알죠? 히피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자들이거든. 자유분방한. 왜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많고 그런 소위 얘기해서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는 텐트 치고 대충 자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가 미국이 제일 살만할 때입니다. 부처님 당시도 뭐예요? 갑자기 농경사회에서의 풍족해진 삶이 상업사회로 넘어가는 그래서 굉장히 살만한 그래서 이 살만한 게 부처님 인도 지역만 그랬을까? 지구 전 지역이 그랬을까? 지구 전 지역이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때 문명의 창시자들이 나타납니다. 동양에서는 공자, 노자하는, 공자 맹자하는. 뭐냐면은 그런 인간의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그것이 교환해서 무역이 형성되니까 그 무역을 지배하려는 힘들이 국가라는 것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 중세 시기는 뭐야? 실크로드를 장악하는 자가 가장 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수도는 옛날에 요즘 베이징에 있지만 베이징만 하더라도 바닷가잖아요.
베이징에 있지만은 옛날 중국 수도는 낙양이잖아. 요즘 산서성. 산서성 낙양이 우리 옛날에는 장안이라 불렀지. 한나라 시대 때는. 그 장안이 산서성이 그때 수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실크로드 때문에 그래요. 실크로드를 장악하는 자가 돈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라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나 싹 다 전한 시대라거든. 한나라 이전 시대. 그 전한 시대 문명의 창시자들 공맹. 거기서는 나라와 군신 체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막 논한 것이고, 그다음 인도에서는 많은 종교 사상, 그다음에 이런 유행성들이 나타나면서 뭐냐면 자기 사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도 그분들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제일 막내가 누구죠? 종교 안에서 예수입니다. 기원전으로 해서 예수는 제일 후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예수도 나타나는 이유가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화 하잖아. 그러니까 국가 세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성해지고, 거기에서 저항하는 여러 가지 자유사상에서 발달된 이념을 누가 받아들여? 이러면 기독교 신자들 난리 나겠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받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 역시도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 그 많은 선배들, 동서고금의 선배들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유대교가 진실이 아니고 인간 보편의 종교인 사랑을 설파하는 거죠. 기독교를 그렇게 일반인들은 판단하는 게 맞지. 그래서 기독교의 문명도 중요한 거지. 이게 또 중세기가 하면 신학적으로 뭐냐면 예수의 생각은 예수의 관념은 다 날아가 버리지. 그렇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다 기원 전 5세기부터 해가지고 기원 전두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야. 그 일들에서 본다면은, 제가 이야기 다시 본다면은, 부처님 시대에는 가장 선호하는 게 뭐였죠? 존재가 출가입니다. 집에 있어서 거기서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출가하고 뭐야 폼났다고. 그때 당시 월남전 앞둔 미국 젊은이들은 뭐 하는 거야? 히피즘에 하는 게 폼났단 말이야. 담배도 좀 피고 말이야. 뭐도 하고. 그래서 하는 게 폼 나고, 그게 다 유행의 한 패턴이었다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출가해라면은, 그제 출가 숫자 보니까 남자 여자 다 합쳐가 20몇 명 했다든가. 돌아가시죠. 우리 때는 남자 여자 다 합쳐가지고 한 500명이었는데, 400명인가 500명? 우리가 170, 180명 됐고, 남자들이, 여자들이 한 250명이 더인 것 같은데, 그 많은 숫자들이 싹 줄고, 요즘은 뭐냐면 여자성, 그러니까 비구니들 출가 인원이 감소한다는 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왜냐니까 왜 비구니들 출가가 줄어드느냐?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과거보다는 원활해졌기 때문에 줍니다. 옛날에는 그냥 뭔가 좀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통로가 없으니까 종교라도 오고 그런 것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워낙 요즘은 여성들이 사회적 이상을 가지기에 적절한 통로들이 그래도 과거보다 열렸기 때문에 출가에는 감소가 쫙 돼버렸지. 물론 그게 사회적 풍조입니다만 우리가 출가에 대한 매력을 주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죠. 이게 왜 출가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느냐? 다 부처님 법답게 살질 않아서 그래. 간단합니다. 그냥 괜히 어느 종이 좋다 어느 종이 좋다 맨날 저거 좋다라고 했지, 진정으로 출가가 무엇인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안 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오늘날 출가라는 것은 존재이기는 번뇌로 따지면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세상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 도약보다는 만족기가 돼가지고 여기에 안주하려고 그러지. 안주하려고. 내 밑에는 안 까먹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요즘 사람들 하는 행태 보면은 본전 계속 유지하는 거. 혹시나 또 본전에서 어디 투자 조금 더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생각하는 머리로만 쓰니까 어떤 사회적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존재기나 번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한국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 비해서. 참 우리 뭐 80년대 생각하면 지금 뭐 괄목상대지. 괄목상대인데도 한국 사회가 갈 길은 아직 한참 멉니다. 근데 형식은 갖췄어. 즉 이제 새끼 초입은 온 거야. 새끼 초입은 왔는데 새끼 초입에서 새끼를 선택하는 거야. 욕망에서 계속 어디기는 거야. 욕망에서 계속. 새끼로 탁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소위 이야기해서 뭐냐면은 사회적 문화 형식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유연하고 그다음 사람들이 다 그런 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로는 합리적 뭐 정의 공정 이야기했다 뒤로는요 호박씨들 다 까고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색계가 언어적으로 이상화돼 있는데 욕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정의하고 공정이 좋을까요? 새치기를 해서라도 내한테 조금 이득 보는 게 좋을까? 그쪽으로 다 머리 쓰고 마음 쓰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칙들이 막 난무하는 거지. 반칙들이 난무하고 하는 짓들 보면은 잘 배워놓고 참 하는 짓이 저 정도인 거 보면은 참. 그전에는 남이 볼까 두려워서 못했는데 요즘은요. 남이 보고 있어도 내가 이익되면 합니다. 이런 참 처참한 시기가 돼서 내가 또 이 세상 이야기 안 하랍니다. 하면 내가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요즘은 내가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할 게 너무 많아서. 뭘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안 하는 이런 황당한 시절을 발현했는데 지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또 막 그냥 감정에 환호해가지고 손들고 해라는데 아슬아이 합니다. 자 어쨌든 그게 이제 존재 기인한 번뇌. 결국 의사도 내가 사람들 병을 고쳐야 될까 그럼 돈 보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의사 다 실패합니다. 꼭 중들이 있잖아요. 돈 보고 중노로 사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될까요? 안 됩니다. 말로는 뭐 그냥 자기는 돈을 초월하고 내지는 뭐 이런 거 세상을 초월한 것 같지만 맨날 속으로 생각하는 게 등 요번엔 더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달아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등이라 표현한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술수나 부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종교가 되겠어요. 종교인이 종교답지 못하고 의료인이 치료 내지는 그것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학자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정치하려고 그래요.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우리 뭐 이야기하잖아. 법관대로 막 법과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 법관이 지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될까요? 법에 따라 판결해야 될까요? 양심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쓰는 것들 보면 황당해요. 지 양심이 지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지 양심도 저거 아버지 저거 아들 남한테 가면 다 달라질까? 양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 양심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지가 양심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마치 좋은 이야기인지 알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 하나 훔친 놈한테는 그냥 징역 몇 개월 탁 때리고 아닌 놈한테 그게 어떻게 법과 양심이 그 법과 양심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판결낸 다른 자기 동료들한테 욕해요? 나는 그래도 내 동료인 출가자들한테 욕합니다. 그죠? 그래서 살면 안 된다고. 욕 안 해요. 가르 때리거든. 저거는 뭐 모든 게 다 선하고 저거는 다 맞아요. 자식들의 생각을 다 깨야 되는데 착각으로 고교한 줄 알아요. 착각으로. 그러니까 AI한테 맡기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참 이게 하기야 뭐 옛날에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에서 종교도 AI 로봇가 나가지고 종교하잖아. 해탈을 인간은 못해. 근데 어떻게 AI는 해탈하거든. 기계니까. 기계는 객관적이죠. 속 터지지. 자, 그 왜 그러냐? 무명에 기인한 번뇌가 있어. 무명에서 나오는 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다 선천적으로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존해야 돼.
그 탐심은 생명이 생존하면서 당연히 장작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대의식이 하지 못하는 곳에 내 의식이 하지 못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탐심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탐심. 그래서 탐심을 없애야 될까? 탐심은 없애지지 않는 걸까? 탐심은 없애지지 않습니다. 예? 탐심을 없앤다는 이야기는 감각적 욕망 차원에서, 존재 차원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무명 차원에서 탐심을 없앤다고요? 못 없앱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탐심을 뭐예요? 전환시켜야 돼요. 전환시켜야 돼요. 탐심을 뭐예요? 변화. 달리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 탐심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생명의 생존하고 같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냥 탐심 없애려고 해도 그 못 없애는 고 있잖아요. 수행자 앞에, 내 공부하는 사람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걸 못 없애요?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못 없애는 겁니다. 그건 없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없앨 수 있는 것 같으면 개 정해서 끝나지. 왜 뒤에 해를 이야기했겠어?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교 기본 관념으로 장착돼 있어야 되는데 모르지. 수행하면 탐심은 다 없앨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든. 그럼 그걸 전제해놓고 자꾸만 불교를 이야기하니까 한 소식 하면 뭔가 다 끝장난다고 생각을 한다. 안 그래요. 탐심은 무명에 기인한 번뇌입니다. 즉 무명의 고입니다. 그러니까 욕망 차원의 탐심이 있고 존재 차원의 탐심이 있고 무명 차원의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욕망 차원의 탐심부터 끊어야죠. 존재 차원의 탐심을 그 다음에 끊어야죠. 왜냐하면 욕망 차원의 탐심은요, 내가 너무 알 수 있도록 러프해요. 거칠어요. 그런데 존재 차원의 탐심은요, 내가 변명도 많고요, 합리화도 하고 하는 그런 꾸밈이 가능한 탐심입니다. 꾸밈이. 그래서 허식이 있어요, 그게. 허식. 그래서 이게 참 이놈 잡으려니까 교묘해요. 이렇게 저렇게 이유가 많거든. 변명도 많거든. 왜 그러냐면 존재에 기인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여러분 100%다 모두가 만족하는 결정이 있을까요? 없죠. 그냥 그 100% 만족할 결정이 없다 하더라도 설득해야 되는데 자기만 만족하는 결정을 내놓고 어떻게 100%를 설득할 때 설득이 될까? 변명할까? 변명합니다. 그거. 합리화하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둥. 옛날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있잖아. 위정자들 하는 것보다 변명하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나라가 위급한 상태에서. 누구를 위한 나라인데? 지를 위한 나라지. 그렇게 다 변명하거든요. 합리화 하거든요. 어이구, 심지어 뭐 이순자는 뭐 저거 남편이 한국 민주주의 선구자였대. 미친네. 왜, 나 그런 생각을 왜 하냐 했더만은 그게 뭐 7년인가 몇 년 단임해서 그렇다. 장기 집권 안 해서 그렇다는 거야. 이유가 들어보니까 있긴 있지, 그지? 7년만 한 놈은 그 처음이니까. 앞에 놈들은요, 주구장창 연구소니까 나가라 할 때까지. 지금 7년만 한거 맞거든. 야, 그래도 참 이유가 참 너무 찬란하다. 야, 그러니까 그런 변명을 합니다. 합리화를 하거든. 사람은 그게 존재이기란 번뇌입니다. 존재이기란 다 번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푼, 두 푼 저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복덕방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열심히 살았어요? 양쪽 다 열심히 살았다면 한쪽은 눈치 보면 살았지. 복부인들 다 눈치밥으로 한 거잖아. 옛날 우리가 뭐 대학 갈 때 무슨 응시가 있지? 눈치 해가지고
어떻게 몇 점 많아? 해가지고 쳐다보면 그전에는 이게 원서를 이렇게 안 접어놓고 이렇게 펼치고 하면은 대충 몇 점이 통계가 나와. 우리 대학 갈 때 눈치 작전하는 애들이 있었어. 몇 점. 그러니까 걔들은 어느 과를 가는 게 목적이야. 그럼 그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야. 그래 막 이래 따져가지고 눈치 작전하는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야. 뭐다 잘 됐을 거야. 그때부터 눈치가 발달했는데 세상을 눈치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지금 보로 했겠냐고. 근데 또 그놈의 눈치만 남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쓸 수 있을까요? 지금도 계속 눈치만 보고. 그 사람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복을 그 사람한테 남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눈치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눈치만 볼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인생이야. 참 참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존재에 기인한 번뇌에서 무명에 기인한 번뇌는요. 이제 무참무교로 갑니다. 반성이 없어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욕망이 너무 충실한 거.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번뇌와 무명의 기인한 번뇌가 만나가지고 너무 상통이 잘 돼가지고 화합해버리면은 사람이 무참무교로 갑니다. 큰일 납니다. 집안 다 맞아요. 심한 옳고요. 복잡해지죠. 그래서 무명이 그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사람을 이 말도 안 되는 함정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다 고진멸도 알았다 했을 때는 부처님은 이 색계의 선언은 뭐죠? 욕계의 고도 알았고, 감각적 욕망의 고도 알았고, 존재의 고도 알았고, 무명의 고도 알았다. 그래서 고를 알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고진멸도, 아이고, 뭐, 고진멸도 우리가 뭐 생각하는 데는 고통이라는 것이 생로병사, 애별이고 원증이고, 구부덕고, 온성고, 이런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 가리키려니까 쉽게, 개론적으로, 기초적으로 해놓은 이야기지, 사랑의 고는 이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게 색계사선, 청정심을 확보해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즉 숙명토, 천안토 이후에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보편적 사유와 마음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욕망의 존재의 무명에 기인한 번뇌. 그 안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욕망에서는 가래와 집착이지만 욕망에서는 가래지. 존재에서는 집착이지만 무명에서는 뭐죠? 교묘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집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그 아집 차원의 나가 있으니까 그 나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나라는 관이 발생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알미 있었기 때문에 영계적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명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합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해탈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해탈하고자 하기 때문에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뭘로 바뀌어? 신심으로 바뀌기도 하고 의욕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게 사랑으로 바뀌기도 하고 연민으로 바뀌기도 하고.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면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면은 하나입니다. 그 외로움이죠. 근데 사랑이 남을 사랑하면요 둘이 되죠. 예. 남을 사랑하는 거에 연민하면요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거는 주는 마음이랬잖아요. 내가 다 줄라 그러는데 받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연민은요 사랑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사랑과 인민이 다른 마음이 아닌데 그게 더 넓어지는 거예요. 자무량심보다 비무량심이 더 넓어지고요. 크고요. 희무량심이 훨씬 더 큽니다. 희무량심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접적입니다. 직접적.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뭐 2002년도에 4강 올라가니까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잖아. 예? 온 그냥 슈퍼집 아줌마도 그냥 강화문에 가가지고 흔들고 앉아있고 순대국집 아저씨도 그냥 흔들고 있고 다 그랬단 말이야. 다 그랬 이유가 뭐냐면 뭐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 좋아서 그렇게 제가 다 TV 앞에서 여성분들이 축구 잘 못 보거든, 안 보거든. 축구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축구는 이게 경기장에서는 이렇게 봐가지고 작전이 보여야 더 재밌는데, 물론 스타가 있어 공 잘 차는 사람 있으면 그것도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여성분들은 통상 보면은 축구도 싫어하고 야구는 또 룰이 복잡하잖아. 싫어. 탁구는 보지 요만한 데서 똑딱똑딱똑딱 간단하잖아. 탁구는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축구는 뭐 잘 찬 것 같은데 뭐 옵사이드 불러 닫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남자들이 막 몸으로 부딪히니까 피지컬로 보기 싫어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딱 여성들이 축구 보는 시기가 월드컵입니다.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봐요. 여자들도. 왜 그러냐니까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희는 사이즈가 큽니다. 기쁨이라는 사이즈는 자비 차원의 사이즈라고 달라요. 자도 주체가 있고 비도 주체가 있잖아요. 주객이 있잖아. 근데 희는 주객이 없어요. 희는 주객이 없어요. 사이즈가 달라지거든. 무량심이. 근데 이제 내가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희는 주객이 없는 마음이니까 내가 가장 영향적으로 늘려야 될 마음이 주는 마음이지.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자비가 종교인의 마음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진짜 평화야, 그거. 평온, 평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해탈했을 때, 탐심이 이쪽으로 바뀌는 지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야.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태어나면 다 했다는 이야기는 태어나면 개별적 문제잖아. 개별적 문제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야. 태어나면 다 했다. 세상이 나의 개별적 일이야. 안 그러면은 개별의 차원을 넘어선 일이 있는 거야. 개별의 차원을 보편적으로 이야기 안 하려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개별 차원을 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다 했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예, 청정범행이 성취된 건 정토죠. 청정범행이 성취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정토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것도 하는 거죠.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선언에 대한 의미 내지는 느낌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어릴 때 궁금했는데 요즘은 약간 알 것도 같고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모른다고 했을 때는 내가 도달하지 못한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하고 꿰뚫어합니다. 산다카요. 이처럼 제자는 스승 밑에서 이런 고귀한 수승함을 증득합니다.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확실히 청정범행을 행할 수 있고 또 청정범행을 행할 때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청정범행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고집멸돌에서 욕망의 존재 무명에 기인한 번뇌에서 해탈해서 지혜가 증득됐을 때 그게 청정범행을 이룬 것이다. 성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지 않은데 지혜가 없는데 청정범행 뭐 알았다 하는 거는 사기야. 51. 안 한다 존자시여. 비구가 모든 번뇌를 부수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놨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끊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란이 되어도 감각적 욕망을 즐깁니까? 라고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욕계니까. 그래서 살도, 음망, 그 다음에 탐욕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생하지 말아야죠.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살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날 참 우리 이 산업사회에서 우리도 할 말 없고, 저 누구야? 그 기생충 만든 감독이 만든 옥자라는 영화 보면은 거대한 축산산업. 우리도 그 살생에 동참하고 있지. 그 살생에 동참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은 내가 살생하는 거야. 인간이라는 동물이 자기의 습생을 위해서 타 생물을 양육해서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노락질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그런 거에 있어서 불편하지.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비건족이 생기는 거잖아. 자기 육식 안 하겠다. 입니다. 또 누가 반대로 아니 인간이 육식한 거야. 호모사피엔스 초기부터 육식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라고 하지만 아니 그건 호모사피엔스 때 이야기고 옛날 원시인 때 이야기고 육식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식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그런 경계가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도둑질 같은 경우에도 요즘 도둑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도 땅 가보니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한 이유가 뭐죠? 인도의 유명한 게 뭐죠? 다즐링. 홍차 때문에. 차 때문에. 차 대량 재배가. 그리고 차 무역 가지고 왜 아편 전쟁도 그 차 무역 가지고 일어난 문제 아니요. 그래서 차가 그때는 부유해지기 산업화되기 시작해서 차가 대량 거래되고 그게 아주 비싼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아니 유럽이 아프리카를 유린한 것도 뭐죠? 커피 때문인데 커피. 그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커피 따가지고 그 싼 가격에 공급하고 커피 때문에 아프리카가 도둑질 당한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 가보면 딱 보면 그게 나라입니까? 직선으로 다 돼 있잖아 국경이. 예? 우리나라도 38선이 있었잖아. 38선이 왜 그게 남북의 국경이요. 어떤 놈이 자대고 끄은 거야. 어떤 놈이 자대고 끄은 거거든. 우리나라 힘이 없으니까. 그래 38선으로 해가지고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이렇게 진주해가지고 신탁을 한 건 아닙니까? 했는데 아프리카는 더 했지. 그 넓은 땅을 자대고 막 끈 거야. 그러니까 국경이 작다 4번짜리입니다. 그게 이게 유럽이 그냥 수탈한 역사가 아프리카에 팍 있잖아. 독일이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을 해도 아프리카를 노락질한 건 반성 안 합니다. 여전히 아프리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독일 민족이 그렇게 또 뭐 양심적인 민족도 아니야. 때로 양심적이지. 자기 이익을 따져서 이쪽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래 살게 된 것도 다 그죠. 한 것도 그런 내용들이 뭐가 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쉽게 이야기할 상황이 뭐든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도둑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도둑질에 참여하고 있다. 도둑질에 적어도 우리는 이때까지 못 살았으니까 도둑질 안 하고 수탈의 역사. 참 군산 먹고 가면 수탈 이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 일제 때 수탈해 간 기관들이 그대로 이제 가옥들이 일제 가옥들 그 앞에서 사진 찍고 막 미소 찍고 부위하고 이런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날 속으로 처절한 역사인데 군산 가면은 무슨
그 일본 사찰 있잖아. 그게 이제 일본 사찰이 있는데 동대사인가? 동국사 가면은 그 느낌은 있으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장면들 보면은 나라가 약해가지고 참 위에 놈들이 다 병신이 돼가지고 밑에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잘해야 돼. 위에 놈 병신들 보면은 나라 절해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때는 뭐 뽑는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조선의 후반기 그냥 누구도 책임 안 지는 그런 시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야. 여전히 욕망에 다 돼 있지. 도둑질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살도 닷된 욕망들, 풀이들 막 하지. 그래서 이 음이라고 했을 때는 뭐 여기서는 성적 성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성행위의 일방적 그 피해자는 누구예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이 많죠. 여성이 많다고 했을 때 여전히 한국 사회도 남녀 차별에 있어서 여성의 기회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요즘 여성의 기회를 좀 늘려가지고 남자애들이 이제 소위 페미니스트들 안 좋아하지. 여성주의자들도 너무 또 여성 입각이야. 지나가는 남자들이 싹 다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면 어떡해? 정신 나가고 정신병자들이지. 그러다면 남녀가 같이 있으면서 모두 사회가 구성이 되고 보존이 되어 왔는데, 아니 남자들을 싹 다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면 그건 너무 피해망상이지. 아니 그 뭐냐면 성범죄자들이 지키는 나라는 어떻게 된 거야? 옛날에 고대로 싹 다 남자들이 나라 지켰지. 칼 들고.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약자이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피해자죠. 여기서 성행위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좁게 이야기할. 내가 지금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니 이성에 대한 여자도 마찬가지. 이성에 대한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란 은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도 참 정신적으로 뭔가 피해 의식보다는 좀 정신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문제고 남성 본이 있잖아. 꼰대들은 그거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좀 맞아야 돼요. 내 앞에 좀 맞아야 돼. 좀 맞아야 된다니까. 이게 또 내가 폭력적이 되나? 그 다음에 막 거짓말. 아이고, 입맛 뗐다고 다 거짓말 하잖아. 아니, 물론, 내가, 아유, 나는 오늘 너무 이쁩니다 하면 이게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사실만 이야기하고 진실만 이야기하겠어요. 또 나라 일이 그렇다고 내가 안 이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나의 진실은 나라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하다는 진실만 가지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잘못했다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입장에서는 망하는 사람이 입만 떼면은 뭐 근데 요즘 내가 기도가 벌어져가지고 사례가 많이 걸리네. 그래서 그런 뭐냐면 거짓말도 자기 사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지. 아라는도 거짓말 할까요? 합니다. 좀 못난 사람한테 너 더 잘하면 잘 될 거야. 그게 참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런 용기 주는 말을 추구하는 것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살도 막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 가장 중요한 건 탐욕이죠. 탐욕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경전의 밑에 쭉 길게 되어 있는데 읽으면은 아란이 되면 5가지 경우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163쪽 번뇌가 멸한 비구는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번뇌가 멸한 비구는 도둑질이라 불리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번뇌가 멸한 비구는 성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멸한 비구는 고의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져 있을 때처럼 쌓아두고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 없습니다. 5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율 받을 때 5개 할 때 맨 마지막에 술, 불음주 받잖아요. 이 불음주 빼고 지금 쌓아두고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 없습니다. 이게 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뭐 요즘 뭐 마트만 가면 다 술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건 불교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 5가지에 대해서 전혀 규칙 사유가 없는 것이 아라한이고 그 안에서는 이걸 지키는 거예요. 아라한은 여기에서 자유롭고 이것에 대해서 지혜로 더 확대하는 거예요. 더 확대하는 거죠. 살생 안 하고 뭐예요? 살생 안 하고 방생합니다. 방생한다는 얘기 모든 삶을 두루두루 잘 깨알아준다는 거죠. 도둑질 안 하고 보시하는 거죠. 그죠? 차별 안 하고 동등 평등한 거지.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고 뭐예요? 용기 주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축원을 하게 되는 거지. 탐욕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믿음과 의욕과 확신을 줘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의 내용은 달라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아라한이 왜 이야기 못했는가? 아직 아라한가를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내가 변명을 아라한 대신 해드립니다. 자, 3닦아요. 비구가 모든 번뇌를 부수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 했고 짐을 내려놨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끊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했다는 아라한이 되면 그는 이런 5가지 경우들을 범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 5가지를 결코 우리가 아는 언어라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